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동훈 변호사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투명해도 이렇게 투명할 수가 있는 걸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놀라운 순발력은 매번 저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 달 넘게 비어있던 공수처장 후보자를 26일 지명했는데요. 또 역시나 판사 출신의 오동훈 변호사였습니다. 이날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첫 소환조사가 있던 날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그 대상자였는데요. 유 관리관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축소 외압 의혹의 과정마다 등장하고 특히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통화 내역까지 나온 인물인데요. 이 핵심 피의자가 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받던 날, 공교롭게도 이날 공수처장을 부랴부랴 지명한 거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새 공수처장 인선이 이루어진 건데요. 야당은 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가 지명됐는데요.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처장이 퇴임한 지 96일 만입니다. 겁나 빠른 지명이었는데요. 이도 공수처가 소환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명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오동훈 변호사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서울대 법대가 아니고 동문과 출신이고요. 판사 생활을 좀 오래 했고, 그리고 아마 한 88학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69년생쯤 되는 것 같고요. 경남 산청인데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는 저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든 호남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니까 뭐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의외로 지금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을 했고요. 오동훈 변호사는 제가 이래저래 좀 수소문하고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완전히 편향되고 드러내놓고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판이 많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청문회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이 사람의 면면을 좀 알게 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그래도 국힘과 윤석열이 있는 정부에서 지명한 공수처장으로서는 최악은 피한 것 같고요. 최선은 당연히 아니고, 그렇지만 차선이나 차악 정도는 해당될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수처에서 처리해야 될 중요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사실상 윤석열을 입건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지금 구조상 오동훈 변호사가 우리가 이제 걱정한 것처럼 아예 대놓고 그걸 없는 걸로 만들고 뭉개고 할 만큼의 그런 식의 평판은 아직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못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은 지명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웬일이지? 왜 윤이 행사한 지명권이나 윤의 인사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뒷구멍으로 무슨 또 거래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요.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법에 임관한 뒤 울산지법 등에서 부장 판사를 지냈는데요. 대통령실은 2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며 공정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일 가까운 장기간의 수장 공백 기간, 공수처는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의 속도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마침 이날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소환됐습니다. 국회에선 최상병 특검 처리에 대한 야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날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고발도 특검 법안 발의도 모두 지난해에 이루어졌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간 수사 무력화라고 비판하다 막상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개혁신당은 내부 입단속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변호한 전력을 볼 때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오동훈 후보자는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강욱TV에서 김태규 전 판사, 이명순 전 검사, 오동훈 변호사 3명이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 인선에 올랐지만 김태규 전 판사는 극우적 성향과 과거 망언들이 문제가 되어 탈락됐고, 이명순 전 검사도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확인돼 탈락됐다며 최종 후보로 오 변호사가 지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김태균, 이명순 후보자보다 낫다며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차선이나 차악쯤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이죠. 이게 아마도 총선 대승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제는 막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는 곳곳에 숨죽이고 있던 반윤 세력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총선 대승 이후 달라지기 시작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정치 집단, 아니 무리들도 있는데요. 총선에 완패하고도 아직도 이러고들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선자 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유하며 단일 대우 유지에 나섰다는 보도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심지어 윤재옥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께 혹독하게 심판받고도 민의를 거부하겠다니 용감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사망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사건 책임자 엄벌과 수사외압의 진상규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무슨 국민적 평가를 받자는 말입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국민의힘은 끝까지 순직 해병의 유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작정입니까? 이종섭 전 장관 도주대사 임명, 임성근 전 사단장의 황제 연수,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위증 의혹 등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들은 특검법을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한 해병의 죽음을 모욕한 수사외압 사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셈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적어도 고쳐 쓸 수는 있는 당임을 국민께 입증하고 싶다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